첫 번째 달려보죠. 조롱쪽지 작성자 입건입니다. 자, 오전부터 소식이 전해졌던 터라 많이들 아실 거예요. 시청역 역주행 참사 추모 현장에 입에 담지 못할 조롱쪽지를 쓴 범인 자수를 했군요. 네, 15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 추모 공간에 피해자들을 특정 주스에 비유하면서 조롱하는 글을 남긴 2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오늘 경찰에 따르면 한 20대 남성이 어제 오후 서울 남대문 경찰서를 찾아서 자수 의사를 밝혔습니다. 내사에 착수했던 경찰은 남성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과정 등의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또 경찰은 현장에 남아있는 다른 모욕적인 편지들의 작성자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 올라온 악의적인 게시물 가운데 수위가 높은 3건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리고 사고 당시 경찰이 운전자에 대해서 직후에 음주 측정을 현장에서 바로 했었는데 그게 또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경찰에서 처음 발표할 때 사고 당시에 바로 그 사고자에 대해서 음주 측정을 했다고 밝혔었는데 네. 사실 그게 안 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실제로 현장에서 한 건 아니고 병원에 이생된 뒤에 병원에서 측정을 했습니다. 측정했는데 그 시간이 무려 97분 후에 측정을 했던 것인데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측정을 했지만은 아마 그 음주 음성이 나왔고 당시 그 경찰관은 뭐라고 했냐면 피해자가 뭐 죽을 듯이 아픈 고통을 호소했고 또 갈비뼈 골절을 해서 숨을 못 쉬기 때문에 당시에 숨을 못 쉬니까 음주 측정기를 측정을 못했다고 해명을 했는데 그리고 또 체열 검사 됐는데도 아마 그 음주한 사항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되는 건 뭐냐면은 사실 그 사고 운전자가 사고 후 15분 후에 자기 다니던 노선 버스 관계자하고 통화한 사실이 있어요. 맞아요. 한 번은 본인이 통화를 했고 한 번은 그 노선 관계자가 전화에 통화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음주 측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떻게 전화를 할 수 있느냐. 맞아요. 이런 부분에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음주 사고를 했을 때 바로 해야 되는 이유 뭐냐면은 시간이 지나면 음주 수치가 자꾸만 사라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물론 97분에 했다고 그래가지고 모질 없어지는 건 아닌데 당시에 경찰이 현장에서 그 사람이 전화할 정도라 그러면 측정을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이제 미비한 설명을 했던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다음 이어가죠. 무차별 주문 테러입니다. 자, 육회집 사장님 제보인데요. 화면 만나보시죠. 아유, 이게 뭐야. 배달 주문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저 점표 쌓인 것 좀 보셔.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이렇게만 장사되면 얼마나 좋을까. 자, 지금 종이 없다고 띠띠 경고 알림까지. 자, 보자. 아유, 진짜. 자, 자, 보세요. 23시 27분, 28분, 또 28분. 와, 여기 사장님 곧 분점 내시겠다. 근데 같은 내용이었다면 저희가 반장픽에서 소개하지 않겠죠. 바로 어제 오후 한 명의 고객으로부터 당한 주문 테러라고쇼? 네, 사장은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육회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 4시 40분부터 거의 8시간 동안 한 명이 150건이 넘게 주문을 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거의 1분에 한 건이었고요. 1분에 2건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또 주문 취소를 3번 하면 영업 중지가 돼서 50번 넘게 계속 풀었다고 합니다. 왜 주문 취소를 했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그럴 만한 사연이 있습니다. 이 손님은 단골이었는데 무순을 빼달라는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환불을 요구하거나 육회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면서 한두 달 만에 또 환불을 요구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회수해서 살펴봤더니요. 600g이 가득 나갔던 육회는 100g으로 줄어서 거의 다 먹은 상태였습니다. 또 이물질이라고 했던 것도 고기의 지방층이었는데요. 이 일로 그 고객은 식약처에 신고를 한 해 만에 또 경찰을 부른 해 만에 이렇게 배달 대행업체 상담원을 사이에 두고 온갖 이야기를 다 하면서 밤새 괴롭혔다고 합니다. 또 리뷰로 별점 테러까지 했고요. 한동안 잠잠하다가 어제 다시 주문 테러를 이렇게 한 겁니다. 어질어질합니다. 변호사님, 박 변호사님, 이 사장님이 경찰서까지 찾아가셨다는데 경찰서에서는 고개를 갸우뚱했다고 해요. 약간 가능성도 없잖아 있긴 한데 경찰서에서는 처벌을 좀 불가능한 부분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업무방해죄 같은 게 저는 성립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위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사장님 입장에서는 계속 주문이 오니까 또 이물질이 있다고 하니까 그 이물질 있는 그 음식하고 이런 것들은 보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혹시 문제되면 그 부분 제출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말한 것처럼 150번 이상이 주문이 들어오고 있고 계속 반복이 되니까 취소도 하고 이런 상태에서 계속 반복이 되니까
본인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아유, 저 전표 장사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자존감도 무너지고 치료받아야 됐다 이 정도 생각하고 장사가 저렇게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는데 저런 일까지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 닫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배달업체 통해서 주문 안 받겠다고 얘기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저희 150원 넘게 온다는 거는 고의성이 있는 게 아니냐 충분히 의심된다라고 주인은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고향갈 차비 빌리더니 점점점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딸랑 딸랑 딸랑. 아, 사장님, 자, 한 남성이 카페를 찾았는데요. 누구시더라? 누구시더라? 아, 예, 제가 지금 고향에 내려가야 하는데 돈이 좀 그 차비 좀 어떻게 지금 얼른 할머니께 좀 가봐야 해요. 딱 들어도 불쌍한 남자. 사장님은 휴대폰 들고 옵니다. 자, 사반은행 1234 다시 보냈어요. 사장님 그 이틀 뒤에 갚는 거죠. 아이, 당연하죠. 감사합니다. 남성이 꾸벅 인사를 하더니 총총 그대로 사라집니다. 갚았으면 사건 반장이 나오지 않겠죠. 그러니까요. 저럴 때는 정말 좀 갚아야 좀 뭐 훈훈하지도 않아요. 갚아야 당연한 건데 네, 결국에는 지금 갚지를 않았어요. 7월 1일에 인천 미추홀구의 한 카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20대 남성이 와서 정말 지금 할머니께서 저한테 돈을 좀 이체해야 되는데 돈을 이체할 줄을 모르신다. 저 지금 빨리 교양에 가서 할머니를 뵈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16,700원만 좀 빌려달라고 했어요. 사장님께서는 안 갚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좀 매몰차게 안 된다고 얘기하기가 좀 좀 찝찝하기도 하시고 또 그렇다고 뭐 그렇게 비싼 돈도 아니니까 일단은 구워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틀 후에 갚는 거죠? 라고 얘기했더니 당연하죠? 라고 얘기를 했으나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아이고. 이 제보자께서는 이 청년 여러 군데 가서 똑같은 행동할 것 같다라는 걱정이 드셔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지만 녹취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증거가 없어서 이거를 수사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경찰에 얘기하셨는데 다른 데 가서 똑같이 하면 또 피해자가 나오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제보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황당 숙박업소 안내문입니다. 제보 사진 만나보시죠. 자, 한 숙박업소의 이용 안내인데요. 출입금지 대상자가 적혀있죠. 보시죠. 자, 미성년자 혼숙금지 장기방 사절 금연. 물론이죠. 자, 그런데 갑자기 특정 정치 세력 등장하고요. 게다가 의사를 비하하는 말. 자, 경기나 서울 일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침팬지나 오랑우탄이라고 하질 않나. 호남, 전라, 제주에 사는 사람을 고릴라라고 하면서 역시나 출입금지. 하지만 강남 3구랑 저기 양평에 사는 사람은 수준이 높은 국민이라면서 웰컴 대환영입니다. 자,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길래 이런 도발적인 안내 문구를 뭐 사연이 있는지는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디에 있는지냐면 서울 강동구의 천호동에 있는 숙박업소입니다. 저렇게 앞에는 뭐 1, 2, 3번 정도 출입금지, 미성년자, 혼숙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는데 정치적 어떤 색깔, 성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좀 좌파라고 표현해놨는데 예컨대 경기 서남부 지역이라든지 서울, 강동, 강서, 강북, 전라도, 제주도 20, 40대, 20대, 30, 40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침팬지, 뭐 고릴라, 오랑우탄 뭐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오지 마라. 강남 3구하고 경기 북동구 사람들은 아주 수준 높은 국민이니까 와라. 네, 어느 정당 지지율하고 좀 비슷하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국회의원 되는 거하고 아마 그런 것들을 비춰서 하는데 법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계약의 자유가 있고 이런 손님 받을 수 있고 한데 장사가 잘 안 되겠죠. 이렇게 되면. 예. 글쎄요, 뭐 본인 선택이긴 한데 그 선택이 과연 맞는 선택인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남편의 직장 누님들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대요. 네, 사회생활을 하느라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아내의 사연입니다. 사연자 부부는 현재 20대 중반인데요. 대학생일 때 갑자기 아이를 가지게 돼서 결혼을 했고 지금은 둘째까지 임신을 한 상태입니다. 남편은 집 근처 정육식당에서 오후 3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문제가 일주일에 서너 번은 40, 50대인 동료 직원들이 가장 어린 직원인 남편을 데리고 퇴근을 하면서 꼭 술을 먹인다고 합니다. 사연
사연자는 안 그래도 둘째를 임신해서 힘드니까 남편이 일찍 귀가를 해줬으면 좋겠는 마음인데요. 여기서 더 큰 문제는 그중에서 여성 직원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연자가 괜한 걱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전에 남편이 일하는 정육식당에 갔다가 여성 직원들이 아 덩치가 좋다 이러면서 남편의 어깨와 팔뚝을 주무른 걸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술을 마시다가 또 터치를 할까 봐 걱정돼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고, 이런. 하지만 남편은 사회생활의 연장이다. 다들 어머니, 아버지 같은 분들이니까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너무 답답하다고 합니다. 새벽 늦게 술을 마시고 여성 직원들의 터치까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남편이 걱정하는 걸 제가 예민한 건가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아, 오늘 충격적인 사연입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사연자 아내입니다. 오빠, 은배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야? 몸 간수 좀 잘해. 그거 너 추행당하는 거야. 사회생활 아니라고. 정육식당 아줌마들 만지라고 2두 바꾼 3두 바꾼 키운 거야? 100번 양보해서 아줌마들이 피곤하다가 오빠가 어깨 정도 주물러주는 건 몰라도 왜 아줌마들이 널 만지게 하는 거냐고. 김은배 제발 정신 차려 동그라미. 아, 그렇군요. 자, 들어보세요. 다음 남편입니다. 야, 상희야, 너 왜 이렇게 예민해? 내 근육이 좀 남다르니? 장모님도 내 근육 신기하다고 만진 적 있잖아. 그 양반들도 마찬가지야. 부모님 뻘이라니까, 부모님 뻘. 야, 그리고 생각 좀 해봐. 아이고, 우리 은배, 이 알통 좀 보소, 실한 거 좀 보소. 할 때, 만지지 마세요. 진짜 불쾌합니다 하면, 야, 그 정육식당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니? 서로 웃으면서 일하는 거지, X. 자, 우리 은배 팀장님부터 달려볼게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남편분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아내가 지금 둘째 아이를 가져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태교도 그렇고 스트레스 받게 만드는데, 자, 그럼 바꿔 생각합시다. 아내가 정육점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데 남성들이 아내의 몸을 만졌다.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녀 여성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에 대해서 만지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아내가 스트레스 받고 태교 나쁜 거 맞기 때문에 남편분 절대로 만지려고 그러면 노 터치 확실하게 말해서 못 만지게 해야죠. 자, 팀장님 이렇게 아침마다 그 체육관 가서 수영하시잖아요. 네. 그럼 또 이렇게 주변 분들이 오셔서 우리 김은배 팀장님 알통 좀 근육 좀 봐 하면서 막 그때는 제가 물어봅니다. 만져도 됩니까? 물어보면 저는 만지세요 하죠. 동의를 해줍니다. 그런 관계없죠. 네. 그렇구나. 자, 교수님. 저는 사실 51대 49예요. 저는 이 남편의 입장도 너무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너무 막내고 여기서 저는 오늘은 집에 빨리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게다가 20대 막내 그 직원이기 때문에 너무 또 수고하시는 형님들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안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아내나 아이를 위해서도 그렇고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너무 새벽 2시까지 일했는데 그 후에 다시 술을 마시러 가면 도대체 몇 시까지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주일에 3-4번을 늘 밤을 새고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정말 가정이 온전할까요? 그렇게 되면 정말 직장을 바꿔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다가 어느 날 또 술에 취하고 사람이 너무 피곤하면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자기도 모르게 막 잠들 수도 있는 거고, 가정의 평화와 본인의 건강과 아내와 아이의 마음을 위해서 이거는 좀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 저도 술을 좀 많이 마셔봤는데 이렇게 일주일에 3번씩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뭐 한 번 정도 뭐 한다면 모르겠지만 3-4번씩 뭐 습관적으로 마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되고, 특히 이게 성추행 같은 거잖아요.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 생각이 들어서 X를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목이 조금 잠겨서 죄송한데. 자, 본인 생각 더하기 우리 가족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첫째가 돌입니다. 그래서 터치가 없다고 해도 일단 일주일에 3-4번은 심하다고 생각하고요. 집에 와서 저 아이를 돌봐주면서 아내를 도와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댓글도 한번 보겠습니다. 바른 사람님은 사회생활을 전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내는 소중하지 않나요? 라고 하셨고요. 송도도님, 와서 육아를 도와야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칼바도스님은 예민한 거 맞아요. 이런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렇군요. 아직도 구독을 안 했다고? 구독? 어떻게 하는데? 아이고, 여기 누르면 된다. 여기 빨리 좀 눌러라. 빨리 눌러야겠다. 가족 여러분, 구독하기는 여기요.